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6번째인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정의 어울림, 평화의 두드림을 주제로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군인열전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D-70 홍보탑 제막식이 국방컨벤션에서 진행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장막이 거치고 태양 안에 산다는 상상의 검은새. 삼조고를 형상화한 홍보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군인의 형상을 가로 세로 2m, 높이 4m의 부드러운 곡선에 담아냈습니다. 세 개의 발은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 공군을 의미합니다. 홍보탑은 대회가 열리는 10월 2일부터 끝나는 11일까지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군인체육대회 성공을 위해 모든 국민의 성원과 동참,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2015 세계 군인체육대회 성공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군이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국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110개국 9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경북 8개 시군에서 진행됩니다. 경기 종목은 모두 24개로 육상과 수영 등 19개 일반 종목과 5개의 군사 종목 경기가 눈길을 끕니다. 군사 종목은 육해공군 5종, 오리엔 티어링, 고공 강화 등 군인에게 특화된 경기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문경은 이번 2015 대회가 아주 대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질서 친절 청결 운동을 통해서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와 임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즐겁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군인들의 스포츠 한마당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 군장병들의 뜨거운 우정과 소통, 화합을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탄저균 배달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탄저균을 비활성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산기지 현장을 방문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미국 유타주의 더그웨이 연구소가 미국과 전 세계 7개국의 86개의 시설에 저농도의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탄저균의 숫자가 적어 일반 대중에게는 위험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국방부 산하의 실험실은 각자의 절차를 준수했다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한 원인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저균 포자는 특히 사균화가 어렵고 방사선으로 인해 손상된 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한미합동실무단을 중심으로 오산기지 현장을 방문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한미군 오산기지 현장을 방문하여 미국 측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탄저균 샘플의 취급과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탄저균 포자가 남아있는지 또 탄저균 샘플과 제독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조사할 때 국내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이 현실적인 만큼 생물무기의 균을 식별하는 훈련인 주피터 계획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35년간 개발이 중단됐던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 지역, 대성동 마을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네, 그동안 대성동 마을의 노후한 주거시설들은 보수가 절실한 상태였는데요. 정부와 마을 주민, 기업 등이 손잡고 마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심혜슬아사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DMZ 대성동 마을에서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관계기관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는 지난 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계획 이후 35년 만에 추진하는 마을 종합발전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지역발전위원회, 경기도와 파주시는 내년부터 3년간 대성동 마을의 낡은 주택과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공사에 필요한 예산 20억여 원은 정부 지원금과 주민 부담금으로 충당화돼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기금도 보탤 예정입니다. 낡은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경우 세대당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보조합니다.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오늘로써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는 성금 모금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모금 운동은 한국 해비타트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재능과 현물 기부는 DMZ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군 39사단이 최근 전투지휘 중대장들을 대상으로 명령하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실제 전투 지역과 유사한 지형에서 평가가 진행돼 중대장들의 전투 감각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정지훈 중사가 보도합니다. 명령하달 경연대회는 중대장들이 예하 소대장들, 분대원들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줄 수 있도록 동으로 발달한 도로가 있는데 먼저 10시 방향을 바라봐라. 중대는 일단 좌측에는 육군 39사단이 사단 내 전투지휘 중대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장 명령하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육군 39사단은 해안과 내륙을 작전지역으로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는 중대장들에게 해당 작전지역과 유사한 지형에서 전술적 운영 능력을 평가하며 실제 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중대장들이 중대원들에게 좀 더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명령하달 경연대회를 계획했습니다. 자신의 중대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임무를 부여하는지 보는 대침투 작전 명령하달. 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완벽한 전략으로 대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침투 작전 계획 작성. 이번 대회에서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항목입니다. 이는 창끝 전투력의 출발점이 되는 전투 중대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전투 현장 최일선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중대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중대장 명령하달 경연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사천대대 강효승 대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부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중대장들에게 표창과 포상금 등을 수여하며 명령하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남수단에서 UN 평화유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빛부대. 아직 내전이 끝나지 않은 현지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주둔지 방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방뉴스 연속기획 남수단 한빛부대 동행투쟁기. 오늘은 5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 실전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 주둔지 방어 훈련 현장을 함께 보시죠. QRF 상하전파 현재 위병소 거주하는 출동방. 위병소에서 무장한 거동 수상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 다급한 무전이 수신되자 생활관에서 대기 중이던 한빛부대의 신속대응반 장병들이 신속하게 출동 준비를 합니다.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총기와 탄약을 수령한 이들은 방탄 차량에 올라타 전두방을 경계하며 위병소로 향합니다. 남수단은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는 곳인 만큼 부대를 위협하는 요소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빛부대는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 속에서 매일 비상출동과 상황 조치 훈련을 반복하며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부대 인근에 포탄이 떨어지는 일도 있어 항상 긴장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항상 주둔지 방어 훈련은 실전처럼 진지하게 진행됩니다.
이곳이 내전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실전처럼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빛 부대의 안전한 임무 수행 여건을 책임지는 경비대. 경비대의 핵심 임무는 신속 대응반과 더불어 주둔지 방어와 영해 경호 작전으로 구성됩니다.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고 찾아온 저녁 휴식 시간. 위성으로 수신되는 국내 TV 프로그램을 보며 피로를 풀고 고국에 대한 향수도 달랩니다. 주로 아침 드라마 보면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족도 많이 보고 싶고 집에서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집밥이 제일 그립습니다. 내전으로 얼룩진 남수단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병된 한빛 부대. 그에 못지않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한빛 부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희 안녕. 이제 여기 온 지 열흘 좀 지났는데 여기 오기 전에 좋은 추억, 많은 추억 만들어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또 이런 시련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나중에 8개월 뒤에 기다린 거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또 누구보다 또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엄마 아빠 저 멀리 남순 나서 잘 있고 8개월 긴 시간이지만 몸 건강히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일입니다. 정전협정일을 맞아 국방뉴스는 2부작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을 통해 6.25 전쟁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부터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과정까지를 전해드립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4년 문을 연 전쟁기념관. 올해로 개관 21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쟁사 종합박물관입니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진 6.25 전쟁실에는 전쟁에 대한 각종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전시실은 전쟁의 배경과 남침 과정,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전쟁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외국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등과정 2학년 교과서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의 교과서인데 이제 이쪽에서도 6.25 전쟁이 이제 어떻게 발생했고 북한의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준비돼서 진행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의 시각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러시아나 그 외국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이제 평가되고 인식되고 있는가. 북한 해군은 개전 당일 특수부대원 600여 명을 부산에 상륙시켜 우리 군을 등 뒤에서 위협하고 미군의 지원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 해군의 유일한 전함 백두산함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이 3.27 한포를 통해서 이 백두산함이 1950년대 그 개전 초기에 그 북한의 무장 수송선을 격침하는 큰 공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펜 대신 총을 잡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7천여 명의 군번 없는 용사들은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학도의원군이라는 거는 6.25 전쟁 때 실제로 군번도 없이 정식 군인이 아니지만 학생으로 6.25 전쟁에 참가했던 분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문헌 기록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라든가 뭐 관련 자료가 많이 소실된 관계로 실제 참전 규모는 아주 뭐 10만 명 이상으로 된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 전사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쉽게 잊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학도병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와 같은 나이에 혹은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다는 게 참 용감하고 우리 군은 곳곳에서 혈투를 벌이며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법니다.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전쟁의 양상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유엔 깃발은 6.25 전쟁 때 그 유엔군 최초로 사용된 그 깃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유엔 본부에 기증하셨는데 공산권 국가의 반대로 기증이 거부가 됐습니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성공 확률이 낮아 모두가 반대했지만 메가더 장군은 전략적, 심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9월 15일 새벽 2시 팔미도 등대가 밝혀지면서 드디어 상륙 작전의 서막이 열립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KLO 부대라고 그 부대장님께서 상륙 작전에 앞서가지고 팔미도 등대를 확보해가지고 이 연합군이 상륙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준 그런 작전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감사 내용을 서신으로 메가더 장군이 써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의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기념관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6.25 전쟁의 산 교육장에서 많은 부분을 느낍니다. No, actually not. I mean, of course, I knew that there was a war in the 1950s, but I actually didn't know a lot about it. But I found it interesting to come here because I'm from Austria, so we have a history of war too. So I find it interesting to see this place and to get to know a little bit about the Korean War. 기념관 밖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대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에 얽힌 사연을 알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그 모티브가 된 그런 일이기도 한데 그 원주 치악산 전투에서 그 국군 장교였던 형과 그 인민군 사단의 병사였던 동생이 극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화해를 하고 결국 이제 동생이 국군의 품으로 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로 묘사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저희가 조형물로 꾸며놓은 그런 장면이라고 그런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형제상 이야기를 처음에 듣게 돼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쟁 기념관.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그려낸 초단편 영화제, 국군 29초 영화제에 출품된 우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부문 입상작 2편과 일반 부문 입상작 1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 군인. 불가능이란 없는 그들에겐 스마트한 능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저마다의 특별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때로는 우두커니 서 있는 정수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이들의 노력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평화롭습니다.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열정이다. 엄마! 나 휴가 나왔어! 엄마! 수업 끝났어요! 자기야, 나 퇴근했어!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그만할 때도 됐어. 그런데 나는 누가 지켜? 그만할 때도 됐다.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군인 만나냐? 3대 호구가 뭔지 알아? 빠시씨, 용디, 고무시냐 고무시. 헤어져. 어떻게 내 편이 하나도 없냐? 오빠! 오늘도 친구들이 내가 네 편인 거 알지? 사랑해. 전 세계 군인들의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특히 이번 대회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전 세계 군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돼 세계 평화를 염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데요. 다시 한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